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핀 46번째 문진영 작가님의 새 소설 딩 가지고 북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 평론 쓰는 백지은입니다. 네, 문진영 작가님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소설 쓰는 문진영입니다. 네, 뭐뭐 쓰셨어요? 10년 전에 첫 장편 담배 한 개비의 시간으로 데뷔를 했고요. 이번에 딩은 중편은 처음 써본 거였고, 네. 중편보단 조금 길었죠? 중편 쓰는 느낌이셨어요? 경장편이라고 생각하고 썼어요, 근데. 이렇게 약간 5부로 되어 있는데 약간 각각이 짧은 단편 해가지고 연작같이 느껴지기도 해서 옴니버스식 구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분량으로는 꽤 묵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단편집도 내셨고 짧은 소설? 네, 짧은 소설집 네. 냈고 단편집은 올해 연말에 이제 나올 거예요. 또 하나 네, 두 번째 나오실 거고. 네. 네. 우리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네. 반가운데 우리가 예전에 한 학기 동안 사실 같이 여러 친구들하고 소설 읽고 쭉 같이 얘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한 그때 2010 16년. 16년 그죠? 너무 오래전이에요. 7년 만에 뵙는 그죠, 거죠. 그죠. 네. 네. 근데 그때 우리가 했던 얘기들 그런 게 다 뭐 말하자면 북토크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뭐 소설 얘기하면서 그때 진영 작가님 조용조용하게 소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또 얘기 나누고 즐거워했던 그 기억도 나고 그래서 오늘 또 북토크를 저와 함께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예, 그때처럼 그냥 편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소설은 소설로 바로 들어가서 얘기해요. 뭐 다른 거보다. 제가 요즘 작가님 소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워낙 소설을 좋아하니까 다른 작가님 소설도 다 좋아요. 많이 네. 좋아하는데 보면서 이상하게 좀 소설을 읽고 나면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기도 하고 자유롭다 약간 그런 느낌을 갖게 됐는데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지금보다 좀 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 소설 그러니까 진홍 작가님 소설 그때 보던 눈하고 지금 나하고 좀 달라졌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예전 소설들 지금 다시 보면서 뭐가 있나요? 괜찮을 때 예전 소설들 지금 다시 읽으니까 이게 이렇게 알콩달콩 재밌었나 이런 이렇게 들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딩을 읽으면서도 그런 뭔가 좀 자유로운 에 관한 생각을 저는 좀 하긴 했었는데, 예, 이게, 이 한 마을이, K마을이라고 되어 있죠. 예. 사실 마을이 주인공 같기도 해요. 그죠.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지금 이제 주고 5명의 인물이 각 장별로 나오기는 하지만, 5, 6명? 예. 다른 인물들이 있어서보다, 근데 인물들 이야기이기도 한데, 물론, 당연히. 근데 그 마을에서 막 눈이 많이 오고, 바닷가 마을이고, 되게 황폐하고 쇠락한 듯한 느낌도 있지만 시기별로 이렇게 좀 부침이 있어서 그리고 뭐 이제 어업하시는 그 사람들도 당연히 있고 또 거기에 이렇게 호텔 카리브 이런 이름을 다는 숙박업소도 있고 호프집도 있고 포장마차도 있고 이런 데인데 또 요즘은 거기에 서퍼들이 좀 와서 이렇게 하죠. 우리 동해안에 어딘가인가 있을 법도 하고 뒤에 이제 작가의 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런 마을이 그려졌다라고도 하셨는데 마을이 주인공인 것 같기도 하지만 거기서 이제 나오는 많은 그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왜 그 마을 그러니까 그 작가의 말에도 나왔지만 그런 것들에 어떻게 마음이 가셨어요? 지금 말씀하셨을 때 마을이 주인공인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셨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이 소설 한창 쓸 때 인스타그램에다가 똑같은 문장을 썼었어요. 바닷가 마을이 주인공인 얘기를 쓰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소설의 출발이
그 모양을 만든 게 공간, 그 K마을이라는 공간을 상상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이 그 다음에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K마을이라는 공간이 되게 중요한 거였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놀랐어요. 뭐랄까, 고향이 떠오른달까,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게 중요하게 다가왔을까요? 눈? 폭설이 내리는 거? 아니면 바닷가? 작가의 말에 썼었지만, 제가 강릉에 100년 만에 폭설이 왔던 그 겨울에 강릉에 고립되어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눈 내리는 장면을 계속 바라보고, 그런 시간이 되게 특별하고 강렬하게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동해안을 따라서 도보 여행을 계속 했는데, 그때 봤던 인상적인 풍경들, 그리고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의 인상에서 이런 인물들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것들을 좀 상상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그 장소하고 좀 뭔가 어울렸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영식 같은 인물은 제가 갔던 포장마차에서 그런 포장마차 운영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모델로 해서 이제 자주 만든 가셨었어요? 아니요, 여행할 때 딱 한 번 이제 갔던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포장마차가 너무 있으면. 좋았어요. 그렇죠. 가면 그냥 음식을 누추하지만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왕국.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착안된 소설이고, 여기에서의 제목이 딩이에요. 딩, 읽어보시면 아시겠고, 뒤에도 여기저기 소개가 많이 되어 있는데, 딩난다라는 말을 쓰나 봐요. 서퍼들이. 서핑 보드에 나는 그 상처? 이렇게 흔적 같은 건데, 그 딩난다 이런 게, 삶으로 우리가 치환해서 생각해보면 파도에 뛰어들지 않으면 딩이 나지 않으니까, 오늘 딩나는 걸 두려워할, 서퍼들에게 딩나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닐 거잖아요.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사는 것도 결국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계속 딩나는 것의 연속이고 그런 것 텐데, 그래서 뭔가 무슨 삶을 막 주저앉히거나 이렇게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상실 이런 거의 고통에는 비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아픔들을 우리가 딩난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딩난다는 거는 결국 고통을 당한다기보다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이야기, 그런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이 인물들의 딩나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계속 소설 얘기를 제가 읽고 나서 막 생각했던 막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막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지원이라는 인물이 맨 처음에 나오는데요. 지원이 아버지에 대한 감정. 감정이 막 너무 떠나고 싶어서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원은 이 K마을에 있다가 그 마을을 중학교 때부터 너무너무 떠나고 싶어 하다가 결국은 떠나요. 그래서 이제 떠나오니 아빠를 계속 미워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어릴 때 친구도 만나고 하면서 이제 뭔가 좀 어떤 온기를 느끼고 다시 환하게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적구나, 이 지원에 대해서. 좀 작가님도 지원에 대해서 좀 얘기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제가 조금 정리가 덜 된 상태라. 소설 이제 먼저 개간지에 발표하고 나서 읽으신 분들 중에 몇 분이 지원의 마음이 잘 이해가 안 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원이란 인물을 뭐랄까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되게 높고 폭력에 민감한 사람으로 상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이 고래를 보고 느꼈던, 죽은 고래를 보고 느꼈던 감정이
독자분들한테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부 덧붙이고 수정하면서 지원의 마음 조금 더 부연하고 이제 오부에서 고래에 관한 이야기도 좀 더 적고 그렇게 했었고 아까 딩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 제가 어디 짧은 인터뷰 같은 데다 적었던 건데 이제 요새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마음이란 게 꺾이지 않을 수가 있나? 꺾이는 게 당연한 건데 오히려 필요한 거는 내 마음이 꺾인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볼 수 있는 마음. 나 지금 이렇게 마음이 꺾였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더 용기 있는 행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원이 되게 혼자 강한 척을 했던 거죠. 자기 괜찮다고 생각하고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실제로 꺾인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외면하고 있었던 시간이었던 거고 비로소 K마을로 돌아와서 자기 딩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원도 자기 스스로도 내가 왜 이렇게 아빠를 미워하는지, 왜 그 마을을 그렇게 떠나고 싶어했고 그런 마음이 드는지 그거를 죄책감을 갖게 하잖아요. 갖고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근데 지원의 입장이 그 생각이 좀 이해가 안 됐다라기보다 아까 그런 있다고 그럴 때 약간 좀 생각을 하긴 했어요. 얘가 이렇게까지 떠나고 싶어 하는데 일단은 너무 유년기도 쓸쓸했을 거고 엄마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그리고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감수성으로 볼 때 그 어촌 마을에서의 많은 일들이 좀 야만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고 막 고래의 시체를 들고 막 활짝 웃고 있고 이런다든지 그게 작은 생명체라면 또 모를까 네, 그렇게 큰 걸 보고 막 환하게 웃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뭔가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미움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것들하고 굉장히 결별하고 싶어서 그래서 마을을 떠났을 텐데 그걸로는 그렇게 갔을 때는 자기 마음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는 채로 갔을 것 같고 다시 돌아와서야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와서 어릴 때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지원을 보면서 사실은 그 K마을에서 지원을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멀리 떠났을 텐데 그래서 좀 마음을 굳게 먹고 갔을 텐데 결국 마을을 떠나서는 자유롭지 못했고 그리고 그 모든 것 다시 자기를 잡아당기는 이쪽으로 와서 막 정리하고 이러는 거 막 싫어하면서 왔지만 여기 와서 결국 이제 여기 소설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야 비로소 따뜻하게 자유로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 이게 제 인스타라 라이브 방송이라 막 질문들이 막 와요. 근데 이따가 순서상 우리가 얘기하려고 했던 뭐 이제 각 인물들 얘기 다 하다 보면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막 질문해 주신 거니까 바로 여쭤볼게요. 지원이 아버지의 배를 타고 귤을 까먹는 장면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좋은 소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저 장면. 어떻게 뭐. 그거 되게 기억에 남는데. 네. 사실,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원이 자유로워지게 되는 바로. 네. 개간지에 발표했을 때는 오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오부 수원의 얘기까지 구상을 했던 거였고 그때 조금 마감이 촉박해서 오부를 제대로 못 쓸 것 같아서 이제 미뤘던 건데 그 등대참에서 귤을 발견하는 그러니까 수원이 귤을 내려놓는 장면은 처음부터 생각했던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도보 여행을 할 때 혼자 이렇게 걷고 있는데 바닷가에 그냥 해변에 귤이 하나가 그냥 있는 거예요. 한겨울 바다에 사람도 네. 아무도 없는 해변에. 근데 그 귤을 제가 만났을 때 그 뜻밖의 느낌과 뭔가 마음이 환해졌던 느낌, 그것도 되게 인상 깊게 남아 있어서 이거를 소설에 꼭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저도 그 겨울 바다에서 귤을 통해서 누군가가 두고 간 귤로 뭔가 기쁨을 느꼈고 용기를 느꼈던 거였기 때문에 그거를 중요한 소재로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귤 까먹는 일화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된 것 같아요. 적재적소에 잘 들어온 것 같아요. 그 귤이. 그게 진짜 왜 그런 어디 가는데 뭐 귤이든 그게 무엇이든 뭔가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누가 나보고 발견하라고 놓은 건 아닐 테지만 이러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의 연결 이런 거 결국 이걸 내가 갖고 가서 내가 먹으면 뭐 이렇게 그런 연결에 대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딱 이 소설 안에서는 이 인물들을 다 연결시켜주고 이어주는 데에도 작은 역할을 하지만 큰 역할인가? 근데 또 귤이 또 한겨울에 귤이라는 게 하나 놓여있다라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잠깐 말씀하실 때도 그 환해졌던 마음 얘기하셨는데 딱 그걸 보고 지원이 마음이 환해지면서 그 순간에 사실 아빠와의 그 옛날의 추억인가요? 예, 그게 떠오르면서 그 아빠와의 화해라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뭔가 자신을 풀어놓는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순간이 그 순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원이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뭐 주미라고 또 여기에 지원이 친구가 있잖아요. 예, 주미라는 인물도 참 너무 좋은 친구 같아요. 예, 어릴 때 잘 지냈지만 이제 그 K 마을에서 계속 살고 있는 친구인데 주미는 나 왔어 이 문자를 딱 지원에게 받고서 확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 나 왔어 이런 문자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런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어떤 하나의 단문으로 뭔가 내 마음을 확 갑자기 나를 다른 사람처럼 되게 만드는 그 힘을 가진 그런 문자였던 것 같아서 네. 되게 좋더라고요. 그 효과가. 지원이가 되게 용기를 내서 이제 짧게 한마디 보낸 건데 그 용기가 다 닿았다고 생각해요. 주미한테. 네. 그러니까 그런 용기나 뭐 마음을 좀 특히 뭘 전달할 때 용기를 내서 전달하는 그런 것들은 좀 가서 탁 닿으면 좋은데 보통 일상에서 잘 안 닿아가지고 되게 이렇게 꼭 타이밍에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선 지금 딱 닿아서 그 문자의 힘으로 주민은 남아있던 사람이지만 또 그냥 남겨져서 이렇게 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리거나 이렇게 뭐 초라해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곳에 있던 사람으로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소설 얘기를 자꾸 더 하고 싶게 되는데 이 소설은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소설의 스토리를 막 제가 자꾸 말하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질문을 드려보면 네. 그래서 지금 이 두 인물만 얘기했지만 이 두 인물 사이에서 지원은 떠나는 사람이었고 다시 돌아왔다고 해도 주민은 머무는 사람이었는데 작가님은 떠나는 사람, 머무는 사람 중 어느 쪽이신가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되게 항상 떠나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주미라는 인물도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아니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고 나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20대를 지났는데 많이 다니시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근데 뭐 여행의 문제라기보다 그냥 막 사라지고 싶은 욕구 있잖아요. 도망가고 싶다. 그런 거를 많이 느끼면서 지냈었는데 이제 나이를 차차 먹으면서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더 잘 살고 싶다. 근데 머물러 있으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재밌게 웃으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떠났을 때 사실 여길 떠나도 다른 곳도 그냥 뭔가 이곳이 아니면 다 좋을 것 같았는데 가도 계속 그곳이 이곳이 되는 반복 때문이었을까요? 아, 아니 근데 지금 주미도 그렇지만 이제 그 생각이 되게 현재를 불행하게 하는 것 같아요. 주미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보다 다른 더, 곳이 더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생각. 혹시 소설을 쓰면서 좀 바뀌신 건 아닐까? 그렇진 않아요. 소설 쓰면 사실 다른 세계를 계속 만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는 많이 아,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약간 네. 소설을 쓰면, 읽고 쓰면, 그 뭔가 떠남의 욕구가 내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좀 해결이 돼서 그런 것도 있을까요? 네. 저는 계속 떠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제대로 떠나본 적이 없고 늘 머물러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정말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과 화해하고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나는 못하는 걸까?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씩은 그냥 항상 네. 여기만 아니면 될 것 같아. 지금 이것만 아니면 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으로 계속 다른 걸로 뭘 미루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나왔던 얘기니까 동해부터 강릉까지 걸었다고 쓰신 거, 예, 그 얘기가 조금 더 궁금하신가 봐요. 아까 뭐 작가의 말 얘기 좀 해주셨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러니까 동해부터 강릉이면 저게 걸으려면 하루 온종일 걸으면 돼요? 네, 이틀 정도 걸었는데 걷다가 이제 밤 되면 자고 다시 걷고. 네, 그렇죠. 이틀은 걸리죠. 네, 그렇게 해서 걸었고 한 번에는 이제 고성에서 그죠, 아래로 네. 내려오고 그 중간에 조금을 못 걸었는데 거기를 못 가고 있어요. 계속 가고 싶은데.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강릉부터 뭐? 네네, 강릉하고 속초 그 사이? 사이. 아, 거기 너무 교통이 잘 돼 있어서 그런가? 그런가 봐요. 아, 그 뭐 칠번복도 그렇게 그런 쪽으로 국도로 건나요? 네네. 거기 되게 좋더라고요, 길이. 그러게요. 거긴 뭐 작은 마을도 있을 거고 큰 네. 해수욕장도 있을 거고. 그게 언제쯤이에요? 한 10년 되는 건가요? 아, 아니요. 동해부터 강릉까지는 한 3년 얼마 안 전인가 된 2년 일이구나. 전에 걸었던 것 네네. 같고, 이렇게 몇 번 나눠서 걸었는데, 네. 또 계절도 한 번은 겨울이었고, 한 번은 여름이었고, 이렇게 해서 그 바닷가 풍경의 계절들도 많이 보고, 그랬었어요. 여름하고 겨울하고 어느 게 더 겨울이 낫지 않을까? 걸을 때? 네, 겨울이 그죠? 좋더라고요. 네. 물론 여름에 막 해수욕장 있고 하면 바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또 더울 것 같다. 한 번도 들어가진 않았어요. 바다요? 네. 하긴. 왜요? 그러게요. 아, 맞아요. 이 소설, 이 K마을이 뭐 시간적 그거는 명확하게 막 이렇게 규정해 놓지 않으셔가지고, 이게 뭐 꼭 바로 요즘 일인 것 같다, 아니면 아주 옛날 일인 것 같다, 이런 걸 이렇게 명확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 서퍼들이 나오고 하니까 대략 양양에 뜰 때쯤은 됐나 보다, 약간, 그 정도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게. 서핑은 해보셨 적은 없죠? 네, 바다에도 하는 안 사람들 들어갔다는 구경만 해봤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구경하는 거? 네, 그래도 맞아요. 들어가 보고 싶지 않아요? 저도 감히 뭐 엄두는 못 내는데 물 안에 들어가 노는 건 좋아하세요? 그냥 맨몸으로 아. 들어가 노는 건 좋아. 그런 건 이제 몸에 물이 닿는 거 그건 좋은데. 아, 맞아요. 네, 그건 좋은데 그 서퍼도 너무 부럽고 막 너무 부러운데 이제 내 인생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구경하죠. 저기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겠어요? 네, 걸어가면서. 막 한겨울에도 파도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보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소설에도 그 장면이 나오지만. 네, 맞아요.
계속 딩에 나오는 인물들 중 지금 우리 일단 뭐 지원 주민은 얘기했고요. 뒤에도 또 영식이 아저씨도 있고 또 제인 지금 여기 이 딩이라는 제목이 나온 그 서퍼는 피라는 이 주요 인물은 아닌데 그 서퍼인 사람은 피인데 피는 지금 생을 마감해서 피의 죽음으로 너무 이해하고 싶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의 연인이었던 이제 제인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인 영식 또 같이 여기서 이 마을에서 일하면서 살고 있는 수원 마수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딩에 나오는 인물 중 작가님이 가장 마음이 가는 주인공 궁금해 하시네요. 가장은 없고 다 마음이 가요. 다 네. 이러면 질문의 의미가 없어지지만 정말 하나같이 쓰면서 되게 소중했고 뭔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분량적으로도 뭐 이렇게 차이나게 써지지도 않았고 다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저는 이번 소설이 다른 단편들보다 조금 더 좀 드라이하달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이게 되게 따뜻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꼭 따뜻한 이야기가 뭐 촉촉한 문장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그게 아마 뭐 1인칭이 아니어서 그런 걸까요? 혹시 제 느낌 약간 좀 더 객관적이랄까? 그런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5 인물들에게 고루 객관적이라는 네. 느낌. 저는 3인칭으로 써본 3인칭이라기에는 약간 그거 뭐라고 하죠? 작가가 들어가서 전지적 작가시죠? 네. 네. 그 3인칭이라기에는 좀 인물의 내면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네. 3인칭으로 쓰는 게 처음 도전인 것 같아요. 단편 몇 편을 쓰긴 했는데 좀 본격적으로 꼭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 이야기에는 이 방식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쓴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좀 문장이 다른 때보다 건조해지고 거리감이 생기고 근데 그게 또 좋더라고요. 쓰면서. 네네. 네.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시선이 주는 감각이 또 다르구나.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에서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5명을 다 다르게 초점화하고 있죠. 물론 인칭의야, 각 장에서 만약에 3인칭을 안 쓰고 그야말로 다 나로 그들을 서술했어도 초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어색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들의 인물들의 이름을 다 살려두고 그냥 초점만 다르게 해서 그래서 그 객관적인 시선이라고 화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고루 그래서 다 각각 자기 얘기를 하는 걸로 했었으면 이 따뜻함이 이보다 덜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각자 자기 얘기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객관적인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 얘기 밑에 거 먼저 여쭤볼게요. 호주 워홀 다녀오셨다고 다 알고 계시네요. 그곳에서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서퍼 이야기? 네. 이야기도 호주 워홀 갔을 때는 일만 하느라고 무슨 일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청소 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일하느라고 바닷가에 놀러 가지 못해서 그때 서퍼 분들을 별로 보지 못했었는데 호주에 서퍼 분들이 많으시겠죠? 아무래도 바다가 좋으니까. 많아서 그러겠죠? 네. 하긴 그 서퍼라는 게 지금 뭐 어디 동해안 여기저기도 있고 부산도 있고 하지만 저도 처음에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건 외국 여행할 때 그리고 왜 그런 어떤 마을에는 서퍼들이 와서 한동안 머물면서 뭐 거기서 정말 자기들끼리 카페도 만들어서 그 동호회 같이 온 사람들이 낮에는 서핑하고 밤에는 모여서 또 막 놀고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렇네요. 아, 맞아. 아까 저거 그 어떤 인물에 제일 공감을 하느냐고, 제일 마음에 가느냐고 하셨을 때 현대문학에서 주인공들 그림으로 표현해 주셨던데 그 보셨어요? 네, 카드 맞죠. 리뷰? 맞죠. 너무 이쁘게 그렸잖아요. 네, 영식이 그림 보고 너무 놀라셨대요. 예, 저도 약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출판사 제공 카드 리뷰 너무 어여뻐가지고 이 인물들이 기분이 어떠셨는지. 어, 음. 근데 저는 카드 뉴스 만들어주신 게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네. 카드 뉴스도 처음이고, 뭔가 굿즈를 만들어주신 것도 처음이고, 뭔가 되게 홍보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기뻤던 게 컸고, 이제 그 카드 뉴스 봤을 때는 인물을 뭐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이렇게 형상화를 해도 괜찮을까라는 우려가 살짝 있었는데, 근데 독자분들은 그 그림을 그렇게 오래 기억하시진 않을 거고, 이제 뭔가 이목을 끌 수 있다면, 그래서 책을 읽으시면 그게 훨씬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영식이 조금 화가가 되게 화가나 막 그런 분 같이. 예술가 같이 네, 나왔어요? 예술가 같이 나왔어요. 약간 그 장발에 머리가 그런 특별한 헤어스타일에 그거보다 좀 젊게 그려지긴 했죠. 저는 보면서 영식 아저씨면 여기 팔자주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약간 딱 그 느낌이 들더 이제 먼저 소설을 봤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말씀처럼 네. 근데 이게 특별히 뭐 홍보를 막 해주신다기보다 처음에 이제 발표되고 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해가지고 네 거기에 반응에 호응하느라 지금 출판사에서도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재밌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고 요즘 또 작가님 소설에 관심 많고 그런 것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영식 아저씨라고 해도 되겠죠. 지금 아까 우리가 먼저 얘기했던 지원 주미에 비하면 어쨌든 또래보다 훨씬 밑세대 어른이니까요. 이분도 오래전에 참 깊은 절망을 해서 헤어나지 못해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를 결국 살려준 건데, 네. 살려주었다기보다 그를 살게 한 거죠. 어떻게 살게 한 걸까요? 그냥 가만 냅둔 건데. 그러게요. 네. 물심양면으로 뭘 도와주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네. 거기에 뭔가 어떤 작가님이 생각하는 뭐 온기면 온기 아니면 사람을 살게 하는 힘 이런 거에 핵심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뒤에 있었어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여쭤볼게요. 네. 작가의 말에도 적었지만 저는 인간들이 서로가 서로를 구한다는 거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닌데 내가 구원을 하겠다는 목적의식이 있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거를 너를 내가 구원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조금 용기 내서 친절한 거,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한 거, 좀 온기를 준 것뿐인데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구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이야기 쓰고 그러고 싶었고. 보니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받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구원하는 이라고 우리가 말했잖아요. 네. 이게 작가의 말에 쓰신 말씀인데 구원하는 근데 모르고 하는 일. 네. 구원은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구원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받는 쪽에서 구원받을 수. 그래서 그러니까 영식 아저씨를 구원해 준 사람들은 사실 뭐 하는지 자기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었고 그냥 아저씨 혼자 받았잖아요. 그들의 가만히 있음에 의해서. 근데 사실 그는 요리로
예, 음식으로 누군가를 구원하는, 물론 자기가 구원한다는 생각 없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걸 보고서 그 밥의 중요성 이런 거를 생각하긴 했는데 요리 잘하세요? 음식의 온기를 좀. 잘한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그냥 요리하는 거 싫어하진 않아요. 많이 해 먹는 편이고 예. 네, 먹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밥으로부터 힘을 얻기도 하고요. 네, 밥을 아주 좋아하고 저도 밥을 아주 좋아하는데 뭐랄까 이 부분 읽으면서 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정말 그렇게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배고프지 않은 왕국 그곳은 누추하지 않죠. 어떤 곳이라도. 근데 저는 그냥 밥을 대충 때우고 빨리 먹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약간 그럴 때도 많이 있어가지고 예, 밥에 좀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뭐 그런 걸로 따뜻해지고 하는 것들이 새삼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야, 그러니까 저는 밥에 얽매이기 싫어서 그래서 밥을 대충 먹고 빨리 배고픔만 이런 식으로 지내왔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내가 밥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구나. 밥을 정말 챙겨서 맛있게 먹어야지 더 밥에서 자유로워지는 걸 수도 있겠다. 네,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저도 막 바쁘고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는 밥 해서 먹고 이런 게 너무 귀찮은데 좀 기분이 좋을 때 이럴 때 요리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누가 먹을 거 해줄 때 더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밥을 해줄 수 있을 때. 그러게요. 왜 이렇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 거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난 진짜 그걸 언제 할 수 있을까? 네, 맛있는 밥을 사줄게. 그게 더 좋아요. 그러게요. 밥집을 많이 알아둬야 되는. 네. 마지막 거는 질문이 좀 이따가 다시 여쭈고요. 독자들에게 10,000원 한 상 차려주신다면 생각나는 메뉴는? 이거 좋다. 10,000원 한 상. 10,000원 한 상. 여기 지금 영식 포장마차는 5,000원인데. 저는 봄나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봄이 되면 좀 행복한데 10,000원이면 아마 시장 가면 많은 나물들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봄나물로 가득한 상을 차려드리고 싶네요. 나물 이렇게 무치고 이러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물 무침 아닌가? 네, 잘 무쳐요라고 말하고 다녀요. 좋아하니까. 네. 너무 좋겠다, 진짜. 갑자기 질문 좀 다른 데로 넘어갔지만 먹는 거 얘기하다가 작가님만 품고 있는 피의 그 선택의 이유가 있을까요? 이 피라는 인물이 제가 그냥 또 작가님 얘기해 주세요. 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제가 또 너무 스포가 안 되는 한에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뭔가 더 피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를 내가 소설 안에서 뭔가 독자들한테 납득이 되도록 어떤 부분이라도 설명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계속 있기는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변에 만약에 유서도 없이 이제 생을 마감하기로 결정하신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들, 이유를 알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런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냥 피가 있었던 자리에 제인이 그 자리에 있어 보는 걸로써 이해하는 노력을 제인이 그렇게 한다고 소설 속에서 그리고 싶었어요. 네. 제인도 답을 얻는 피의 대답을 들을 수 없잖아요. 결국 어쨌든 들을 수 없고 또 넘겨짚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해서 이해했다라고도 하지 않지만, 그럴 수 없지만 그래도
아까 그 고민하신 부분이랄까? 이걸 그냥 모른 채로 다 남겨두면 아까 너무 모른 척하는 건 아닐까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제인이 고래 얘기하면서 또 잠깐 나오잖아요. 이렇게 꼭 우리가 소리를 들어서 뭘 알게 되고 답변을 들어서 알게 되고 이런 거보다 그냥 그 고래들의 의사소통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북극에서 뭐 움직이면 남극에서도 알아듣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피해 답변은 아니어도 그래서 이해했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해하고 싶은 게 결국 이해지. 그죠? 뭐 답을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건 아닐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제사 준비할 때 나물은 큰 며느리 차리던데 요리 고수시군요. 그래요? 며느리세요? 혹시? 네, 며느리예요. 큰 며느리는 큰 며느리는 아니지만 며느리가 저 하나니까 큰 며느리기도 하겠네요. 근데 저희는 제사를 안 지냅니다. 네. 아니 우리가 못 본 사이에 며느리가 되신 거죠? 아닌가? 그때도 며느리셨어요? 네, 그랬어요? 그랬구나. 하도 오랜만에 봐서 지금 근황을 잠깐. 그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아마 모르셨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네, 그런 얘기를, 잘안 했어요. 얘기를 막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네. 그랬구나. 네. 작가님 시선이 너무 따뜻하신 것 같아요. 등장인물이 가진 상처들이 막연하면서 어쩐지 공감이 되어 먹먹하고 슬픈데 슬픔만이 아닌 묘한 느낌이 드는 소설이었습니다. 아이고 질문이 아니었네. 네. 묘한 느낌이. 네, 슬픔만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저는 슬프다기보다 그야말로 따뜻함인데요. 따뜻하면 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고 그래서 네, 그게 뭔가 결연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의지, 의욕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르게 안정되고 평화롭고 화해롭고 뭐 이런 느낌만 그런 느낌하고 통하잖아요. 따뜻함이라는 말이. 근데 이거 저는 따뜻한 의지, 따뜻한 자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예, 저하고 비슷한 느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5장을 더 덧붙여서 지금 단행본이 나왔어요. 처음에 연재가 아니라 처음에 우리 월간지에 실렸을 때는 4장이었는데 5장이 덧붙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가 더 탄탄해지는 효과도 물론 있고요. 근데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여기 이제 이 마지막 5장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수원인데 수원은 베트남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인데요. 같이 일하다가 죽은 동료도 있어요. 그래서 마수드라는 방글라데시 사람. 이 외국인 노동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덧붙은 데에는 또 혹시 뭐 다른 전하고 싶은 조금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도보 여행을 하면서 네. 마주쳤던 풍경들 중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볼 수 있지가 않았어요. 뭐 현장에 지금 바다에 나가 계시거나 뭐 어디 공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노동을 하고 계시겠죠. 근데 많이 그 얼굴들을 마주치지 못했는데 이제 동해 관련해서 자료 같은 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의 어업 쪽에 종사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거를 제대로 몰랐구나. 그거를 이번에 좀 알게 되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가져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되게 환경이 많이 열악하고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업장들이 그런 거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뭔가 제가 고발하듯이 되지 않으려면 이 인물들이 되게 살아있는 사람들로 내 옆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인물들을 상상해서 그렸고 마수드라는 인물을 만들면서 되게 저도 그렇지만 이제 어떤 외국인 노동자라는 그 타이틀로 어떤 스테레오타입 같은 거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걸 좀 깨트리면서 생생한 인물로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수험보다 마수가 또 그런 의미에선 더 뭐랄까 발랄하고 그래서 더 생생하게 느껴져요. 상당히 러블리한 사람이었는데, 네, 그런 맞아요. 그리고 그 동해 쪽에 어업 쪽에 외국인 노동자 많다는 사실도 저도 뭐 TV에서 봐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현장들이 또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쵸. 사실은 노동하고 있는 시간에 아니라 오히려 낮 시간에 그들이 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되게 중요하게 다가오기도 하네요. 네. 네, 함부로 말하지 않는 신중한 작가. 이 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리가 자리다 보니까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서 그렇고 평소에는 함부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서 말로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거가 그런 버릇이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저도 그 윤성희 작가의 발문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맞다. 문지정 작가 하면 이 말이 딱 떠오른다.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예, 그냥 그렇게 좀 생각해. 그게 뭔가 신뢰를 더 주기도 하고. 저는 윤성희 선생님이 써주신 거 보고 처음 뭔가 느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젖고 있다는 거를 생각도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처음 알았어요. 네. 네. 작가님에게 저는 아까부터 떠있던 질문이었는데, 네, 이 딩은 어떤 소설인가요? 네, 딩의 어떤 좀 질문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처음 써보신 중편이라고도 했고. 이제 소설을 쓰고 발표를 하거나 이제 출간이 되면 좀 후회가 되거나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아쉽고 창피하고 그런 게 많았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떠나보내는 마음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썼나 보다 이거를. 근데 사실 되게 제일 오래 생각한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제가 쓴 소설 중에 분량은 길지 않지만 한 거의 10년 정도 품고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쓰진 않았어도 계속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는 과정이 그 정도 됐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번엔 보내는 마음이 되게 좋고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오랫동안 구상했다라고 하는 건 뭐 이 장소를 품고 있었다거나 인물을 품고 있었다는 거 포함해서기보다 내지는 뭔가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이야기 같은 것을 품고 계셨던 거 아닐까요? 그런 건가요? 그쵸.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인물들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많은 과정을 했던 거죠. 그리고 떠나보내는 마음이 좀 편안했다고 하시는 게 저는 5장을 덧붙여서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물론 이걸 4장으로 끝났을 때 되게 미완성 같다고 생각은 안 했고요. 그냥 이대로도 그냥 4명이 됐다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저는 5장이 붙은 게 되게 이거 완결된 구조라서도 좋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완과 마수가 들어온 게 굉장히 좋았어요.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란 뭐 작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 이렇게 다뤄주신 것도 좋고 이 부분을 월간지에서 딩을 보셨던 독자님들이라도 단행본으로 이 부분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설에서 되게 백미입니다. 좋습니다. 네.
이 다음에는 뭘 쓰고 싶으세요? 이제 우리 거의 시간이 다 돼가가지고 네, 이제 그런 질문들을 지금 뭐 되게 쓰고 계신 거 많죠? 네, 써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쓰고 싶은 거는 되게 많고 많은데 그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사실 여름에 출간하기로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마감에 실패해서 여름에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장편이에요? 경장편인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요새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그거 어디 발표하지 않고 그냥 바로 출간을 해요? 네. 경장편이면 이거랑 비슷한 분량 그런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아주 간략하게만 어떤 얘기예요? 마감에 실패하신 그 이야기는?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슬퍼할 권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권리, 네. 슬픔의 네. 뭔가 이유는 우리가 각자 알아서 상상하는 걸로 더 얘기해달라고. 뭘 쓰고 싶은 건 또 따로 없으세요? 지금 써야 하는 거 말고. 네. 이렇게 또 마음에 오랫동안 10년 동안 품어서 나온 이야기들 있잖아요.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네. 뭐 어떤 장소라든지 아니면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얘기해 주셔도. 최근에 마음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생각은 주변에 젊은이들이라면 특히 젊은 20대 여성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걸 많이 몇 번 있었어요, 주변에. 그래서 뭐 기사로 접한 게 아니고 그냥 네, 기사도 워낙 많지만 제 가까이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그 20대 청년들의 마음을 좀 더 보고 싶다. 내가 너무 30대로 접어들고 하면서 내가 모르는 영역이라고 조금 그렇게 생각했던 거를 좀 반성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많이 갖고 그런 이야기를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도 이해하고 싶은 것을 이해해 보려고 아니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소설로 들어오겠네요. 네, 저도 지금 얘기하시니까 막 떠오르는 뭐 그런 것들이 있네요. 네. 또 물어보시네. 피는 왜 죽었을까요? 진짜 궁금해요. 네, 우리가 아까 못 들으셨나? 이렇게 피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우리가 답을 20대 여성 요즘 왜 자살률 그 얘기도 자꾸 나오잖아요. 다 아시고 계신 얘기일 텐데 뭘 성급히 알고 싶어서 뭐 파헤쳐보겠다가 아니고 그냥 정말 이해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피라는 인물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잠깐 짧게 나오지만. 그래서 제인이 피에게 끌리는 그 마음이 저도 이런 남자면 되게 매력적이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더 막 정말 저런 궁금증이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가 봐요. 네. 작가님 MBTI가 뭔지 이건 거의 뭐 MBTI는 오늘날 사주처럼 우리를 그러면 또 뭘 것 같으세요? 제가 그런가? 물어보는 게 국룰인가요? 그럼 내가 이프피 제이라고 합니다. 인프제라고 합니다. 인프제예요? 네. 근데 제이라고 합니다. 근데 엄청 그게 충동이 높은 제이래요. 충동성과 유연성이 높은 제이라서 FJ보다 왜 TJ가 더 많고 FP가 많고 이렇게 조합이 되는 거라서 FJ는
좀 특이한 건가요? 아니, 아닌가요? 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의하면은 막 되게 계획 막 잘 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계획 짜는 건 좋아하는데, 굉장히 잘 바꾼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네. 네. 저는 P인데 저도 계획은 짜요. 짜긴 짜는데 안 지키는 거지. 근데 계속 그리고 안 지켜도 별로 어떤 딩이 안 나요. 네, 안 지켜도 상관이 없고 그런데 그래 FJ. 얼마 전에 윤성희 선생님 뵈면서 네. 그런 얘기 잠깐 나눴는데 윤성희 선생님도 INFJ라고 하시고 주변에 다 그 동료 작가분들이 거의 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FJ가 성격 좋다고들 하는데 다 TJ는 아니고 FJ는 좋다 이런 말 있지 않아요? 그냥 친구들이 할 때. 그래 작가분들이 그게 무슨 형이에요? 뭐 이렇게 뭐 모험가형, 뭐 예술가형 뭐 있잖아요. 예언가형이었던 예언가? 것 같아요. 작가는 예언가형이구나. 네. 네. 이제 질문은 거의 다 올라온 건가요? 제가 드릴 네. 지금도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소설 나오는 이런 것들이 오래 품고 있고 어딘가에서 이렇게 메모도 하고 수집도 하고 이런 걸로 많이 쓰셨다고 하는데, 네. 전에 김경옥 작가님이 쓰신 글에 문진영을 그러니까 소설가 하면 정말 소설인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문진영이다 이런 얘기를 어디 쓰신 적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보이셨어요? 주변에 소설가들이 무지 많을 텐데 김경옥 작가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신 건 저도 모르겠어요. 네. 저도 되게 깜짝 놀랐고 그렇게 써주셔서 네, 감사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까 다른 어디 인터뷰에서도 본 것 같긴 한데 소설 소재 같은 걸 어떻게 취하세요? 누가 그런 질문에 그냥 여기저기서 계속 뭐 소재 모으고 메모하고 뭐 줍줍하고 네, 그런 답변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든지 간에 어디에서나 그런 걸 계속 마음에 남기고 소설하고 연결시키고 하는 그 태도가 아마 김경옥 작가가 그래서 문진영이 소설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겠구나라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산책을 가도 그냥 뭐 누구랑 친구들이랑 모여서 얘기를 해도 그런 것들이 다 좀 소설로 연결이 되시는 편? 그냥 되게 뭐랄까 별거 아닌 장면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 수집을 줍줍하고 다니고 그런 장면들을 소설에 녹여서 넣는 게 또 재미있고요. 근데 다른 작가분들도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막 얘기하다가 이거 저 소설에 써도 돼요? 막 이렇게 서로 하고 네. 침 발라놓고 막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소설가들끼리는 별로 그래서 그런 얘기는 좀 안 하기도 한다면서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침 발라놓은 얘기는 아무리 재밌어도 절대 풀지 않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러네요. 뭘 줍줍한다 그게 아니라 별거 아닌 거를 재미있어 하는 능력, 그걸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결국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고, 그걸 그렇게 간직하는, 그렇게 바라보는, 그게 소설이네.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잘 진행을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도, 우리 작가님이 소설에 대한 얘기 잘 해주셔가지고, 거의 시간이 다 1시간 동안 딩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독자님들이 올려주신 질문도 같이 답변해 주시고 했습니다. 예. 토크 마치면서 작가님, 독자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해주시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작가님도 감사하고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